안녕하세요.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오늘은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화에서 제가 조계종의 개혁이 조계종 조직의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조계종 조직의 개혁이 방향성이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고 획기적인,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조직으로 개혁이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불교개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상 가지고 승려가 되었으며 우리 모두 무상, 무아, 무소유를 알고 있고 이걸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가 조직이 스님들의 출가자 집단이 출가자 집단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법에 따라서 보자면 세상은 모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승가 집단이 세상의 변화를 발맞춰서 나가려면 승가 집단 외부에 일반 제가자, 제가 불교 신자, 또한 이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동국대학교라든가 시작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학생 모두부터 시작해서 또 한쪽으로는 언론, 또 이제 불교 집단 단체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이 승가 집단 조계종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한마디로 조계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연체동물같이 완전 환상적인 집단이 돼요. 그게 아니라 조계종 종단은 우리만으로 하겠다. 내부에 우리가 다 건들지 마. 우리 알아서 우리끼리 할 거야. 그것으로는 지금 이 세상의 급변하는 세상과 그리고 조직의 아주 유연한 모습을 갖추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나 생태계를 마련해야 된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내용은 또 뒤에 얘기하기도 하고,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첫 번째는 그 외부의 이 조직 생태계를 이루는 조계종이라는 새로운 개혁 집단의 새로운 조직의 모습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하나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언론이다. 언론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그것은 입을 대표한다. 누구의 입을 대표하는가? 누구의 입을 대표하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말할 리가 없겠죠. 힘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자기 돈을 자기 맘대로 쓰고 내 권력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나쁜 짓을.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건 뭡니까? 말입니다. 말이 나와야 되고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 누굽니까? 보통 권력 집단이고 힘이 있는 자이고 돈이 있는 자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지켜봐도 우리네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지켜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고 내 맘대로 시키게 하고 나의 스피커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고, 거기서 반대하는 언론이 있으면 반대하는 언론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 집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집단에 반대하고 있는, 지금 탄압받고 있는 언론인 옳은 언론인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옳은 말을 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계종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 제시 말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밖으로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17일 날에 도종스님, 허정스님, 문현스님이라는 세 분의 스님과 그 불자 신자들 20여 명이 모여서 조계사 옆에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려고 했는가 봅니다.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조계종 총무원장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이 승려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징계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되었는지 안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호출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때서요?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연체동물처럼 있으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얼마든지 쉽게 그 개별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썩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권력이 분산되려면 어째야 됩니까? 말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세 분 스님이 만약 승려법 위반이란 무슨 승려법 위반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승려법 위반으로 그들을 만약 뭔가 나쁜 제재를 가했다. 저는 맹렬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 목소리 막아왔다. 이번에 정의 평화불교연대인가 해서 스님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스님들한테 스님의 한 10,000명쯤의 스님들에게 문자를 뿌려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번 전국 승려대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이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응답할 때쯤 이게 응답하지 말아라고 위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여 명 정도의 모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약 30 몇 프로는 찬성하고 60 몇 프로는 반대를 한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 내용도 여기저기 좀 알려졌죠. 근데 이 정의평화불교연대, 이 연대가 고소당했어요. 뭐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거 어디 많이 보는 형태 아닙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어요. 뭔가 하려면 누군가는 명예훼손, 누군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해가지고 다른 걸로 찍어 누르는 거. 이들이 한 일이 과연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인 것이 도대체 여러분 생각에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그거를 찍어 눌러야 됩니까? 조계종에서? 근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봐줄 수 없다. 입을 닫아라. 내 입을 막아라. 우리와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전혀 입을 막아라. 방금 앞에 허정스님, 도정스님, 문현스님의 승려법 위반 뭐 어쩌죠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막 주려고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막고 대표를 고소하고 라는 행위를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입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불교계는 어쨌느냐, 지금 조계종 종단은 약 5년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언론을 찍은 다음에 언론 취재도 못하게 하고 조계종 종단에 발도 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스님하고 취재도 못하게 하고 뭐 관련된 단체인 동국대학교나 각종 이 조계종 관련된 모든 것에 취재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해종 언론은 탁 찍어빈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언론사가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대표적인 불교 제일 큰 집단에 그걸 한 것은 뭡니까? 밥줄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밥줄이 끊긴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밥줄을 끊긴 단체, 해종 언론을 찍힌 데는 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들이 내세운 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성 전 총무원장의 뭐 갑노수 문제라든가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되기 전에 이미 불교계 내부에서 권력이 돈이 오가고 그것이 뒷거래가 뭔가 이루어진 상황이 포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시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감사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반성의 회의가 나오고 이것을 확 모여서 우리 권력을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걸 지적하고 말했던 모든 언론과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계종 내에 정무원 민주노조 박준규 홍보부장님이시죠. 또 해고 해고했다가 복귀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해고 또 했답니다. 무슨 일로? 이번에 또 뭐 말도 안 되는 일로 또 해고했어요. 자기를 성역화 시켜가지고 바지 원장이나 바지 종정이라는 단어를 했다고. 아니 그 말이 어땠어요 도대체.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에 뭘 그렇게 성역화도 합니까? 이 사람들아, 당신네들 스스로 성역화하지 말고, 성역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 말, 언사, 깨달음의 언사 모든 것이 저절로 존경을 해서 생굴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맞는 말을 하면, 행사를 하면 저절로 성역화되고 성인화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불교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불교계에서 함부로 말한다고 그게 헤쳐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불교계의 깜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자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걸 만약 두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다 말라 죽어버리면, 불교 포커스, 불교 닷컴 시작해서 요번에 이제 신대승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요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조계종으로부터 신고받은 곳, 이런 곳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또 이제 해고당하신 노조의 홍보부장님 그런 거 자르면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대승 네트워크에서는 또 요번에 사실 사흘 전인가 나흘 전쯤에 전국 승려 대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 나흘 전쯤에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요번 개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성명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언론계가 현재 조계종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장소는 신대승 네트워크와 불교 포커스, 그리고 불교닷컴은 알려주고는 있는 수준.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닷컴은 작년에 해종 언론이 풀렸어요. 불교 포커스는 또다시 지금 해종 언론에 지금 압박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이 언론이 입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나왔던 자성의 목소리가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언론들이 살아있는 생태계, 그것이 조계종이라는 새로운 단체, 새로운 조직이 새로운 개혁을 한 조계종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 언론들과 같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유연한 그런 조직으로 개혁에 발돋움할 때 바로 이들 조직, 이러한 외부의 언론 이것을 막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들 입을 활용해야 되고, 이들의 입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주게끔 악어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악어는 그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지적을 해야 된다. 잘못을 후벼 파야 된다. 누가 도박을 했으면, 도박을 할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도박을 했으면 그거 누구의 것이며, 그것을 도박한 사람 주변 사람은 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빨리 입 닫게 하고, 그래 다른 사람 주지 싹 올려놓고 얼른 또 장사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외부의 입을 막으면 안 되고, 자성의 목소리조차도 지금 요번에 세 분의 스님들이 끌려가서 또 이렇게 징계 절차 만약 밟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반대 의사가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밖으로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입이 나오는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계종 개혁을 만약 한다면 어찌 됩니까?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의견이, 발표가, 성명이 나올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조계종은 그게 없다.
아주 딱딱하고 위에서 밑으로만 쫙 전달되고 밑에서 위로는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 같은 시스템도 체계도 전통도 없는 상황이다. 이걸 새롭게 바꿔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요 핵심은 무엇이다? 언론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계에서 그나마 조계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불교 포커스, 신대승 네트워크, 불교닷컴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